그 다음 이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또 기타 등등은 또 다른 힘도 있는데 그 힘은 어떤 힘들이냐면은 공기 저항력이 있어. 또 하나가 부력이 있어. 그런데 공기 저항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기가 저항을 일으키는 거죠. 즉 말해서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려다 보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바람이 자기한테로 빡 다가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막 움직이니까. 공기 저항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공기도 물체의 운동을 저항시키려고 하는 저항력이 있다, 또는 공기도 저항력을 발생시켜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구나, 그러한 힘을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력이 있어. 이 부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유체력학 같은 거 할 때 자세히 배우게 되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력이란 것은 이 부자가 무슨 부자냐면은 뜨다, 사람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처럼 어떤 액체 위에서 뜨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부력이 뭐라고? 액체에 물체가 있을 때 그 액체에서 위로 뜨려고 하는 그 힘을 무슨 힘이라 그래? 부력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력이 있기 때문에 오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고, 부력이 있기 때문에 큰 배 있죠. 그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마찰력이란 것이 언제부터 물리학에 도입이 되어졌냐면은 F=ma라는 그러한 공식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야. 어떤 경우에 F=ma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정지하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 외력이 없을 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상태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성을 변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겠습니까? 물체에 외력을 가해주면 된다, 그렇게 했지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왜 F는 ma인가, 그것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매끈한 바닥이 있어요. 이 매끈한 바닥에 2kg의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2kg의 물체를 내가 잡아당기려고 여기에다가 용수철을 딱 이렇게 걸어 가지고 여기서 용수철 손잡이를 내가 딱 잡아 당겼어. 그러면은 내가 2kg의 물체를 조금이라도 외력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얘가 외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속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체가 내가 어느 정도 당겨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야. 이상하다. 뉴턴 법칙, 즉 F는 ma를 보면은 내가 외력 F를 가하면은 그 물체 같은 경우는 가속도 A가 n분의 F가 되어 가지고 물체가 가속되어진다고 했는데, 즉 가속이 되어져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배웠는데, 왜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내가 외력을 가해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F는 ma가 이게 틀렸단 말인가,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
물체에는 마찰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물체를 이쪽으로 당겼으면 이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왜 얘가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려는 요 힘을 F라고 했을 때 이 F와는 반대 방향의 어떠한 힘 F가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이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힘을 무슨 힘이라 하냐면은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 마찰력을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하면은 접촉면과의 마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무엇이라 그래? 마찰력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찰력이란 것은 그 크기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다 연구했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추후를 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찰력이 물리학에 도입된 이유가 왜 도입이 됐다고? 어떤 표면과 접촉하고 있는 물체를 내가 끌어당기거나 어떤 식으로 힘을 주려고 했을 때 그 물체가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해서, 아하, 저 물체에는 내가 힘을 작용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외력, 즉 마찰력이라는 것에 작용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힘을 작용시켜도 움직이지 않구나 라고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것이 어때요? 매우 합리적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라지 F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얘가 내가 작용시키는 라지 F 힘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스몰 F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찰력을 설명을 해준다고 했고 그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찰력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아챘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찰력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즉, 이 마찰력 크기는 얼마나 되어질까? 또 마찰력은 물체의 표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테스트 해봤어. 테스트하고 실험한 결과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 물체에 용수철을 딱 작용시켰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아 당겼단 말이야. 그럴 적에 이 물체에 어떠한 것이 발생되는 거라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 자, 지금 현재 이쪽은 외부에서 물체를 당겨주는 힘 라지 F야. 그래서 이쪽을 라지 F 크기라고 한번 보겠어요. 그리고 이쪽 축을 무엇로 볼 거냐면은 마찰력의 크기라고 한번 볼 거예요. 마찰력 크기. 마찰력 같은 경우는 물체를 당기려고 이렇게 할 적에 내가 물체에 가하는 외력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왜 그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쪽으로 잡아 당기려고 할 때 물체가 꿈쩍 않고 있다. 그 말은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 좌측으로 저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꼼짝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야, 내가 힘을 점점 힘을 키워주면은 이 마찰력도 점점 크기가 어때? 커지죠? 왜 내가 힘을 키워줌에 따라서 이 마찰력도 커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내가 이것을 1뉴턴으로 당겼을 때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좌측으로 물체가 몇 뉴턴의 마찰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좌측으로 1뉴턴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2뉴턴으로 이 물체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마찰력이 좌측으로 몇 뉴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좌측으로 2뉴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찰력 크기하고 외부에서 이 물체를 이렇게 당겨주는 외력의 크기하고 그 크기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1뉴턴을 작용시키면은 마찰력도 저쪽으로 1뉴턴을 작용시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내가 외력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해주면 해줄수록 마찰력 크기도 어때? 점점 커진다 그 말이야. 이게 정확하니 45도죠. 정확하게 1대1로 그렇게 커지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힘을 점점 세게 가해주면 어때?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팍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팍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의 마찰력이 가장 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내가 더 큰 힘을 가해주면 이 물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팍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도 내가 이 물체를 일정하게 끌고 갈 때 내가 힘 들어 안 들어? 힘이 들죠. 내가 힘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요? 여전히 이 물체가 안 따라오려고 하기 때문이죠. 안 따라오려고 한 이유는 이 반대 방향으로 여전히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100뉴턴으로 얘를 당기면은 얘가 n분의 100뉴턴이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가속되지 못하고 좀 더 낮은 가속도로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은 여전히 얘가 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그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외력을 가해줌에 따라서 마찰력도 점점 커져가지고 여전히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얘가 팍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부터서는 어때요? 내가 힘이 조금 덜 들죠? 힘이 조금 덜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얘가 정지해 있을 때 얘한테 작용하는 마찰력보다는 움직이고 있을 때 마찰력이 더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이렇게 끌어당길 때 맨 처음에 움직이기 직전에가 제일로 힘이 들고 딱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어때요? 힘이 좀 덜 들잖아요. 힘이 좀 덜 든다 그 말은 마찰력이 더 작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고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 하고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 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정지 마찰력이 최대가 되어지는 그 순간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서 외력 F를 점점 크게 해주면은 마찰력도 점점 커져. 그러다가 외력 F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갑자기 얘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찰력이 작아져. 마찰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기 직전에가 제일로 힘이 많이 들고 일단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게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좀 덜 든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끌고 간다 그 말은 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
물체가 정지에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 하고,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운동 마찰력이라 그래. 그런데 운동 마찰력, 이것을 우리가 F의 K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 마찰력의 크기 있죠. 이것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은 좀 작습니다. 무엇보다 작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무엇일까? 바로 이때의 마찰력이 무엇이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F 해놓고 FS 해놓고 뭐 맥스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정지 마찰력도 점점 커지죠.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가해주면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찰력이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끌어당길 때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 즉 움직이기 직전이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 그때죠. 그때가 제일로 힘들고, 그 다음부터서는 얘가 운동 마찰력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작은 힘을 들이고서도 물체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있죠. 이 바깥에서 가해준 이 외력이 이 정도 요 구간까지 있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합니까?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정지 마찰력이 커진 이때의 정지 마찰력을 무엇이라고 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체 외력이 작용을 했을 때에는 마찰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살피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즉 처음에는 정지해 있는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은 얘가 꿈쩍도 않고 있어. 꿈쩍도 않고 있다 그 말은 외력이 커지면은 마찰력도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 이거 있죠. 이때의 외력의 크기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크기가 어때요? 똑같죠. 지금 현재 이때의 외력이 무엇이냐면은 FS의 MAX, 최대 정지 마찰력 크기하고 외력 크기하고 같은 순간이죠. 이 지점이. 이 지점을 지나면은 그때부터서는 어떤 마찰력이 작용해? 이쪽 구간에서는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이 이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질량 M인 물체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갈수록 얘를 끌어당기기가 어때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질량 M인 물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마찰력은 더 커져. 마찰력이 더 커진다 그 말은 움직이게 하기가 그만큼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방금 제가 얘기를 할 때 이 물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마찰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물체의 수직 항력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커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체에 작용하는 무엇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더 커진다고? 수직항력. 왜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마찰력이 커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물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마찰력이 더 커진다. 그러면 물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마찰력이 더 커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왜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더 커야 마찰력이 커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마찰력이 더 커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겠는데, 그렇게 말한 학생들에게
내가 물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야 마찰력이 더 커진다 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보다 더 정확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수직항력이 커져야 마찰력이 더 커진다,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무게가 더 커지면은 분명히 더 마찰력이 더 커지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맞다, 무게가 더 커져야 마찰력이 더 많이 나간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정답이 무엇이라고? 수직항력이 더 커야 마찰력이 더 많이 나간다 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한 정답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다, 그 말이야. 만약에 물체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마찰력이 더 커진다, 반드시 이렇게만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반례를 제시한다겠어요. 이 경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땅바닥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수직한 벽을 하나 세워놨어요. 여기에다가 질량 애민 물체를 이렇게 딱 놔뒀어. 그래가지고 물론 이 질량 애민 물체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접촉해 있죠.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한다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이 물체의 밑바닥과 이 벽 사이, 여기서 뭐가 작용해? 마찰력이 드디어 작용하게 되겠지요. 서로 접촉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물체의 무게가 아무리 많이 나가도 마찰력 작용을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러한 경우는 이 물체가 1kg이 나가나 2kg이 나가나 1000kg이 나가나 이 물체가 어때요?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왜 그래? 이 질량 애민 물체가 이 접촉면에 어떤 외력을 가해 못 가해? 못 가하잖아요. 즉 이러한 경우에, 즉 수평한 면인 경우에는 질량 애민 물체가 이거 접촉면에 어떤 외력을 가해 가지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더 커진다라는 말이 맞는데, 이 면이 수직면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에 질량 애민 물체가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가도 이 수직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못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그 물체와 마찰면 사이에 마찰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러한 경우는 그 설명이 잘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마찰력이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뭐예요? 지금 현재 중력이 있죠.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어때요? mg만큼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야, 이 물체가 중력 mg만큼 아래로 외력을 받고 있다면은 이 물체는 또한 어떤 외력도 받고 있습니까? 이 표면에 수직한 수직항력도 받고 있죠. 드디어 수직항력 나오죠. 이 표면에 수직한 위쪽으로 뭘 받고 있어? 수직항력 n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직항력은 n으로 많이 표시를 해요. 그 노말, NOR, MAL, 그것이 뭐 수직한 그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노말. 그래서 n으로 많이 수직항력을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직항력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커지게 되지죠. 질량이 1kg이라면 수직항력도 1kg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량 m인 물체가 밑으로 못 떨어져. 다시 한번, 질량이 m이라면은 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야. 즉 질량 m이 10kg이라면 이 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은 10g요. 10g 아래 방향으로. 그런데 10g로 아래 방향의 중력을 받고 있으면은 이 표면이 얘를 위쪽으로 미는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야 돼? 그 크기가
얘하고는 크기는 같대 방향이 반대인 10G만큼 위로 작용을 해줘야 이 물체가 밑으로 안 가라앉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질량 M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즉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수직 항력도 더 커지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마찰력이 더 커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봐봐. 이러한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질량 M의 물체와 이 수직하게 세워져 있는 이 담 사이에 마찰력 작용해야 하네? 안 작용해. 그리고 이 경우에 중력이 밑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질량 M의 물체가 수직한 담벼락에 어떠한 힘을 줘 못 줘? 못 줘. 못 주기 때문에 이 수직한 담벼락이 얘에게 수직하게 이쪽으로 가는 외력이 있어 없어? 0이요, 0.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mg만큼 분명히 있어. 근데 이러한 경우에 벽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수직항력은 빵이단 말이야. 빵이기 때문에 이때 마찰력이 뭐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수직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말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그 중력 mg에 비례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mg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많은 경우에 그 말도 맞기는 맞지만은 얘가 90도가 되어져 버리면 어때? 질량 M이 아무리 많이 크다고 해도 여기에 마찰력이 있었어? 없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체 놓고 떨어뜨리면 그대로 자유낙하 떨어져 버리죠. 저도 왜 이 설명을 막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냐면은 나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고 설명을 하지 뭐 미쳤다고 수직항력이 커야 마찰력이 크다고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어때요? 역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무게보다는 수직항력으로 마찰력을 설명을 해야 그것이 더 정답이고 옳은 답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접촉면 특성이란 것이 있어요. 접촉면 특성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질량 M의 물체를 실내에서 끌어오기가 쉽나요? 아니면은 내가 얼음판 밖에 있고 이 물체를 얼음판 위에다가 놔뒀을 때 얼음판 위에 있는 물체를 끌고 오기가 더 쉽나요? 당연히 얼음판 위에 있는 물체를 끌고 오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접촉면 특성도 마찰력의 크기에 관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찰력을 최종적으로 공식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 마찰력이 실험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마찰력이 있죠. 이 마찰력은 우리가 그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정지 마찰력, 또 하나는 운동 마찰력,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겠죠. 아까 여기에 벡터 표시를 안 했네.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F의 S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주고, 운동 마찰력은 F의 K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가해준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경우에는 같다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가해주는 외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은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당연히 더 작지요. 그런데 이런 구간에 있는 것은 그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당연히 더 작지만 여기서 이 구간에 있는 마찰력 있죠. 즉 지금 현재 이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 마찰력을 우리가 F의 K 운동 마찰력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적게 준 상태의 정지 상태, 그때의 마찰력보다는 운동 마찰력이 더 크죠. 다시 한번, 가해준 외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작은 경우, 그때는 정지 마찰력이 여기서 요 구간이죠. 여기서 요 구간에 있는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더 크기가 어때? 작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운동 마찰력은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요? 운동 마찰력보다 더 작은 외력을 주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어때? 더 작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요? 가해준 외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운동 마찰력이 그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고, 당연히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또 정답이고 그러지요. 그러면은 이 마찰력을 실험으로 해서 딱 계산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마찰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실험 결과 마찰력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찰력은 뉴 해놓고 n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n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직항력의 크기야. 뉴 n 해놓고 방향은 마찰력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서 마찰력 이 방향은 어때요? 보통 경우에 운동 후 반대 방향이에요. 또는 외력을 가한 것을 반대 방향. 다시 한번, 이 마찰력 방향 있죠? 이 마찰력 방향은 흔히 어떤 경우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 운동 후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해준 외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아까 우리가 했지요. 마찰력은 수직항력의 크기에 비례를 하고, 또 그것의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대부분 운동 후 반대 방향이요. 어떤 경우에? 운동 마찰력의 경우에. 그러면은 대부분은 운동 후 반대 방향이라고 했는데 마찰력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도 있겠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대부분 마찰력의 방향이 운동 후 반대 방향이다 이 말은 특정한 경우에는 마찰력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같은 경우도 있겠네. 그러한 경우는 나중에 배웁시다. 응? 그러한 경우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마찰력에 대한 기본 맛을 알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만 이해하는 걸로 족하냐면은 왜 마찰력 F는 뉴 곱하기 N 곱하기 마찰력 방향인가,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는 걸로 좋게요. 아까 제가 마찰력은 수직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왜 무게에 비례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수직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하는가, 그 이유 설명을 했지요. 여기 앞에 있는 뉴 있죠? 이것이 바로 마찰 계수야. 이것이 마찰 계수인데 이 마찰 계수가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은 왜 얼음판 위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것이 더 쉬운가, 마룻바닥보다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넣어준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찰 계수 누여요. 그래서 이 마찰 계수 누가 적으면 적을수록 마찰력이 더 적겠죠. 그래서 얼음판 위에서의 마찰 계수가 이러한 세멘트 위에서의 마찰 계수보다 더
적겠지요. 그래서 이 마찰계수 누가 물체의 재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잘 미끄러지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는 마찰계수 누가 작을 것이고, 안 미끄러운 그러한 재질에 대해서는 마찰계수 누가 클 것이고, 그리고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수직항력, 접촉면 특성 이렇게 된다겠죠. 또 마찰력에 영향을 안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접촉 면적하고 이동 속도거든요.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